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하이닉스가 또 채용 제도, 요걸 좀 바꿨죠. 채용 방식을 좀 바꿨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뭔가 바뀐다는 게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썩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뭐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정교하게 여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 좀 합격시키는 구조로 갈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들고 또 여기에 또 유리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 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이걸 얼마만큼 하이닉스의 인사팀에서 설계한 내용을 맞출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서류가 공고가 되는 20일 그 시점에 이후에 좀 찍으려고 하다가 또 이제 그때는 제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앞부분에 서류에서부터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반나절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예측해 보는 재미도 있고 큰 틀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너무나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기업이니 저도 여기를 지원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요런 내용도 올리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공부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최대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전, 그리고 기타 다른 반도체 장비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내용을 올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반도체 취업을 위해서 저랑 함께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업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 이 스펙에서 생각 근육으로의 전환이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를 좀 만들어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생각 근육은 무엇입니까? 저는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봤을 땐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AI를 빼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저 AI를 누가 잘 다루면서 아니면 코워크 하면서 일을 잘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도 많이 뭐 교육도 들으시고 하셨겠지만 결국에 AI를 잘 다루고 AI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즉, 이 도구를 나에게 필요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적인 도구를 활용하지만 역설적으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AI보다 많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놈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뽑는 사람으로 간다. 그래서 스펙에서 생각 근육으로의 전환이다라고 좀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이닉스가 2026년도 하반기 채용에서 대규모 전형 개편을 단행했고요. 6월 달에 이때 이제 제가 또 특히나 이제 설계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뵀는데 이때 사실 학력 제한 폐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보면 거의 다 스펙이 좋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물론 이제 그 설계 직무 자체가 워낙에 좀 스펙이 높다 보니까 뭐 거의 다 석사분이셨고 그 다음에 올드 루키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사실 이 학력 제한 폐지라고 됐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학력이 필요는 없다. 그런 거에 이어서 7월에는 생각 근육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반나절 심층 면접과 새로운 지원서 평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실 저는 반나절 심층 면접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하이닉스도 면접 봐봤자 한 20분, 30분? 삼전도 마찬가지고. 대기 시간이 길지 실제 내가 면접을 보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과연 구직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을까? 못 보죠. 그러니까 저는 면접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도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죠.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뭐 6억씩의 연봉을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그 20분, 30분 살짝 보고 6억을 준다라는 건 어우, 너무 리스키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 지원자가 역량을 지녔는가? 그 역량이라 하면 뭐 바로 액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잠재성도 있겠죠. 인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나절 심층 면접은 굉장히 좀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원서에서 어떻게 가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류 전형이란 게 있고, 필기 전형이란 게 있고, 면접 전형이란 게 있는데, 사실 제일 아리까리한 게 서류 전형이죠. 자기소개서 항목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뭘 볼 것인가? 뭘 보고 도대체 뽑을 것인가? 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평가 철학을 이제 여러분들 항상 면접 직무 면접 볼 때 특히 이제 3전은 아직도 그렇게 보겠지만 막 외우잖아요. 전공 지식 외우고 그것을 내가 지원하는 직무 쪽과 연결시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전공이 필요하고 물론 그런 개념들을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4년제 대학교 나와서 요구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이 그 정도의 문제를 시간을 줬을 때 못 풀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건 AI가 풀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한 암기된 스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실전 문제 해결 역량이죠. 결국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걸로 통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채용의 본질은 스펙의 종말이 아닌 증명 방식의 변화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럼 당신이란 사람이 스펙이라고 하는 걸 뭘 갖고 있는가 안 보겠다는 게 아니죠. 그럼 그런 스펙을 기업은 어떤 관점으로 증명할 거냐. 그 증명을 믿어줄 거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딱 진행하면서 일주일 주는 거죠. 7일. 그렇게 하면서 설계, 소자, R&D 공정, 양산 기술 등 주요 직무에서 신입을 선발합니다. 근데 설계, 소자, R&D 공정은 이미 6월 달에 수시 채용으로 뽑았고 설계 많이 뽑았단 말이죠. 이번에 살짝 쉰 데가 양산 기술이죠. 아무래도 양산 기술이 가장 많이 뽑을 것이고 여러분도 내가 특별히 어떤 직무를 타겟해서 준비해 놓지 않는 이상은 양산 기술을 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명 방식이 변화란 건 무엇일까?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하이닉스는 솔직히 학교를 봤죠.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선배가 하이닉스를 갔다. 그럼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그러면 갈 가능성은 좀 낮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었죠. 실제 업무 문제를 맡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거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냐. 요걸 보겠다는 의미죠. 학점이나 자격증이 무의미해진 게 아니라 스펙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직접 증명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왜? AI가 단순 반복된 일들, 여러분의 일을 할 때 병목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직접 여러분의 실력을 바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 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꿀 것은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를 이번 하반기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거고 관망하는 분이 계실 거고 내년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스펙이 완성되는 순간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은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늘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취업 시장에서의 시장 가치가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원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아직까지 준비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된 분들을 제외하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뭐 ADSP 있다, SQLD 있다, 오픽 몇 점이다 등 가점용 자격증과 수료증 나열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몇 개 있는가로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산기술 지원자라고 한다면 단순의 자격증 보유자보다 여러분 근데 거의 다 이걸 갖고 계시거든요. 공정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DOE 조건 최적화, 파이썬 시각화, 불량 원인 분석 경험
근데 이런 것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양산 기술을 지원하신 분들이 이게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양산 기술 이외의 직무들은 사실 반도체를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양산 기술 쪽은 반도체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력서에 찍찍 몇 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서류 전형도 바뀔 테니까. 그러면 너는 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슨 경험을 갖고 있니? 아, 자격증 있는데, 자격증 알겠어. 근데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 본 건 뭐가 있니? 가급적이면 요 공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스펙을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오히려 정교한 스펙을 만든 분들끼리의 경쟁으로 가는 오히려 그네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반도체, 당신이 지원하는 이쪽 직무 쪽에 있어서의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함이니 다른 스펙보다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한다면 단순한 그런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직접 무엇인가를 해보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나 이런 거 되게 다 있는데, 많은데, 그런 분들은 자신감 있게 지원하는 거죠. 저 형태를 이제 어떻게 물을까가 좀, 의문이긴 한데, 당연히 어떤 경험을 써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직무기술서, 뭐 역량기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우맨이 얼마나 갖고 있냐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잘 서술하시는 게 필요하죠. 제가 지금도 요걸 찍고 있는 시점이 오늘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서 목이 원래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거의 지금 목을 짜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도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목 놓아서 막 크게 소리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필을 하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이 경험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익스피리언스 뱅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타 구조는 다 아시죠?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경험을 물을 테니까 경험이란 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STAR에서도 저는 이 T를 태스크가 아니라 트러블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프라블럼 문제를 좀 정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경험을 했다를 단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해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왜 문제 해결 경험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문제 해결 경험을 얘기해 줘야만 내가 무슨 역량이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경험 안에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들어가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까지는 등장을 시키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합니까? 가설을 세우겠죠. 이 가설은 뭐예요?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설이란 거를 여러분이 꼭 연구개발 쪽이 아니더라도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데이터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란 게 어디에 끼어들어 와야 되냐?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 여기에 끼어들어오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원인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액션을 잘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쓰시는 액션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면은 행동, 결과값으로 이끈 그 행동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이 되게 아파요. 목이 아프다. 그럼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가 원인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목이 아픈 이유는 첫 번째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두 번째 에어컨을 하루 종일 맞았습니다. 세 번째 원래 비염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그러면 좀 휴식하세요. 에어컨 때문에 목이 아파요. 에어컨 끄세요. 원래 비염이에요. 약 드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소서에서 쓰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쓰라니까 휴식을 취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썼대요. 잘 썼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해결은 종속 변수죠. 그럼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뭘까? 너 휴식했구나. 에어컨 껐구나. 그게 중요한 게, 왜 휴식했어? 너는 왜 에어컨을 껐어? 너는 왜 약을 먹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설을 세워서 목이 아픈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왜 목이 아픈지 그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하루 종일 말을 한 시간이 길었구나. 그러니까 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쓰라고 할 땐 여러분이 단순히 어떻게 했다를 쓰지 마시고 앞에 플러스로 원인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원인을 따지기 위해 무엇을 했다. 사실 이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장을 가셔도 질문 받는 게 뭐냐면, 그거는 왜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셨어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해결 방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딸려오는 종속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 좀 써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시자. 그래서 이 서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 어떤 경험을 쓰라고 할 때 단순한 1차원적인 서술을 하지 말자. 요 7단계 루틴 아니면 스타 방식에서 상황을 써주시고 문제를 써주시고 액션을 써줄 때 두 가지 구조를 써주자. 첫 번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거,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제시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다 좋을 거잖아요. 여기 숫자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역량을 얻게 되었는지.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스타 구조로 써주셔도 좋은데, 이거를 조금 더 분해를 한다면, 일단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가설은 여러 개일수록 좋겠죠. 왜? 내가 다방면으로 고민해 봤다라고 하는 걸 제시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거는 글자 수에 대한 뭐 압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쓰든가, 두 개를 쓰든가, 세 개를 쓰든가. 아무튼 제일 길게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인 분석 쪽이다. 그렇게 해서 난 그에 따라서 액션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를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 배웠다. 마지막에는 직무와 연결 짓는 게 좋긴 해요. 작성 예시는 양산 기술에서도 수율 이상이 발생하잖아. 그럼 수율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뭐야? 공정, 설비, 재료잖아. 그렇게 분리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건 공정 문제구나. 이건 설비 문제구나. 이건 재료 문제구나. 이렇게 좁혀가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서류 전형에서는 여러분이 요걸 좀 신경 써주시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항상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져보려고 했고 이런 것도 따져보려고 했고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결국에 범인은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다. 요렇게 좀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I가 있죠, AI. AI는 작성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확장 도구라고 해서 결국에 AI 활용 능력을 보는데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수시 채용할 때 이 항목이 있어서 어떻게 쓰셨나 보니까 다 AI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다. 아니면은 단순한 업무 처리할 때, 반복적인 거 확인할 때 AI를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죠. 답을 찾아줬다를 찾는 게 아니죠. 이걸 활용해서 내 가설을 검증시켰고 최적의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결국에 내 문제 해결 수준을 얼마나 높였는가를 보여주는 사고의 확장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AI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AI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원인을 내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 반복된 일이기 때문에 얘한테 한번 돌려봤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증했다 등 내가 만들어낸 값, 내가 찾아낸 값에 대한 확인 과정.
그렇게 검증하고 판단을 내리는 도구의 과정. 그래서 제가 사고의 확장 도구라고 했죠. 내가 한 게 맞긴 해요. A라는 게 결국엔 맞긴 한데 A가 아닌 A 다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 A 다시 다시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I가 A 다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다른 해결 과정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그럼 A가 정답이니까 AI를 어떻게 내 정답으로 가는 확실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게 답을 줬다가 아니라 AI가 주는 다양한 원인들을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 내가 내놓는 대답 외에 또 다른 대답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으로 AI를 활용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AI를 활용한 역량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 부분은 AI를 가지고 면접도 바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예전에 그런 면접이 있었어요. 회계 직무에서 엑셀이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를 주고 너 엑셀 만들어봐, 시트 만들어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 그런 면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AI 관련된 문제 해결 PT,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면접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일단 1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면접에 대한 내용은 2부로 좀 나눠서 다음번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증명해놔야 돼.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다?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원인을 어떻게 내가 분석했는지 거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제시해줘야 되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넣어주고 그래서 행동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이걸 쓴다면 AI한테 이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내가 열심히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답을 내놨을 때 이 답 말고 다른 건 또 무엇이 있을지 그런 식으로 검증해서 내 답에 대한 사고의 확장 도구를 보여주죠. 그래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 작성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서류가 결국엔 이러한 경험들을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저 원인 분석과 해결 과정의 관점으로 써주시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1부를 진행하고 면접에 관련된 내용은 2부에 제가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꼭 원하시는 하이닉스에 합격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